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코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파이썬 플랫 두 번째 시간인데요. 플랫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아직 새로 나온 프레임워크이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이걸로 프론트엔드를 굉장히 뭐 상업용 툴처럼 굉장히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혹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플랫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 플랫 도큐먼트 전체를 살펴본 결과 여기도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버전의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걸로 간단히 토이 프로젝트 하고 뭐 파이썬 문법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프론트엔드 최근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좀 오래된 프레임워크들 그런 오래된 프레임워크들은 배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정도다. 뭐 이 정도 컨셉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플랫 기본 인트로덕션을 봤고요. 그다음에 인트로덕션 과정에서 나오는 파이썬 기본 문법, 그러니까 펑션이 무엇인지, 펑션을 어떻게 선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무엇인지,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것이 이제 포문에 대해서, for 루프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챗 GPT에 물어보면서 이 코드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행을 해보면 그 플랫으로 만들어진 앱이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그 뜬 앱에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텍스트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몇 가지 더 UI 요소들을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some controls container control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컨트롤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론트엔드 요소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컨트롤들을 쓰는 거예요. 이 플랫에서 공통으로 위아래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일종의 레고 블록 같은 거여서 우리가 그거를 끼우면 된다. 어딘가에 막 이렇게 하나씩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끼우고 그걸 동작하는 걸 보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고 블록을 어딘가 시작을 하려면 맨 처음에 그걸 끼울 수 있는 판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some controls are container controls.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른 컨트롤들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컨테이너니까.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페이지. 우리 이제 써본 게 페이지죠. 제일 바닥에 있는 게 페이지라고 하는 컨테이너 컨트롤이었고 그 위에 우리가 텍스트 컨트롤을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값을 루프를 돌면서 바꾸는 걸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지 컨트롤 안에 이제 우리가 다른 컨트롤들을 계속 끼워 넣을 건데 예를 들면 그 컨트롤의 모양 같은 거나 레이아웃 잡는 거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로우라는 레이아웃 컨트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위에 내가 하나의 로우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놓고 그 안에다가 내가 다른 컨트롤들을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그 쓴 방법이 일단은 페이지에다가 로 컨트롤 하나 더 한 다음에 그 로 컨트롤 안에는 여러 개의 컨트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리스트 형태로 배열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도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이게 가로 이거 대괄호죠, 대괄호 안에 엘리먼트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원소로 들어가는 집합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트의 특징은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스트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찾거나 쓰거나 할 수가 있어요. 챗 GPT에 제가 그 리스트에 대한 걸 물어보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요즘 챗 GPT가 너무 핫해가지고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은 챗 GPT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대한 문법은 챗 GPT가 살아나면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 그러니까 리스트는 그런 거다. 어떤 엘리먼트들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넣어 놓을 수 있는 자료 구조다. 예, 우리 데이터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제 데이터 구조도 많이 쓸 텐데 일단 그래서 이 컨트롤즈 안에 리스트로 우리가 다른 컨트롤들을 집어넣으면 그 컨트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안에 로라는 레이아웃 컨트롤 하나 넣고 그 안에 텍스트 컨트롤 3개를 집어넣은 거죠. 요거를 한번 코드를 바꿔서 그게 무슨 말인지 실제로 집어넣고 보겠습니다. 펑션에 프리 예. 이게 인덴테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덴테이션 꼭 해주셔야 메인 블럭 안에 있는 코드가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앱이 좀 큰데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게 하나의 컨트롤이고 B도 컨트롤이고 C도 컨트롤인데 그 로우는 레이아웃이어서 그리고 로 그 레이아웃은 따로 이렇게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길게 하나의 행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페이지 전체에 하나의 로우를 넣고 그 안에 이 세 개의 컨트롤을 추가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컨트롤들을 추가할 수 있다. 컨테이너 형태의 컨트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는 이제 이게 마지막 그 레고 블럭이어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끼워 넣을 수는 없지만 그 로우라고 하는 레고 블럭이나 페이지라고 하는 레고 블럭은 다른 레고 블럭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UI 요소에 해당하는 객체를 다 컨트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에서는. 그리고 이제 레고 블록을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 블록을 조합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 그 어떤 블록들이 있는 건지 볼 건데 여기 보면 텍스트 필드라는 게 하나 있고 엘리베이트 버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라는 레고 블록이 있고 엘리베이트 버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걔도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페이지 안에 로우라는 그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텍스트 필드 하나, 그 엘리베이티드 버튼 하나. 근데 이제 이 블록들마다가는 그 지금 요거 보면은 그 플랫 라이브러리의 텍스트 필드 클래스. 그러니까 이제 파이썬 문법에서는 그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거를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얘는 텍스트 필드라는 클래스로 이 플랫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그 오브젝트를 처음에 생성할 때 내가 어떤 속성 값으로 생성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생성자의 파라메터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필드에 라벨이라는 값을 your name 이라고 준 거죠. 그럼 이제 이 텍스트 필드라고 했으니까 딱 봐도 텍스트 필드 안에 텍스트가 your name이라는 걸로 초기화해서 내 컨트롤을 추가한 거구나. 두 번째 엘리베이티드 버튼은 버튼인데 뭔가 엘리베이티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플랫에서 만든 거였죠. 플랫에서 버튼 이름을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고 이름 줬고 그 버튼의 텍스트를 say my name 이라고 한 것 해서 나는 이 컨트롤 올릴 거야 라는 코드라는 걸 그냥 봐도 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얘도 실행을 해보면 되죠. 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그 하나의 앱에 이렇게 로 레이아웃이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가로로 지금 이렇게 쭉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텍스트 필드, 예. 그리고 레이블을 your n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 값이 이런 식으로 your name 하고 텍스트를 막 입력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버튼이죠. 버튼. 이게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버튼이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약간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버튼. 그 다음에 버튼의 텍스트를 say my name. 그러니까 우리는 이 텍스트라는 레고 블럭,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라는 레고 블럭, 엘리베이티드 버튼이라는 레고 블럭이 있고 그거의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텍스트는 입력은 하지 못하고 그냥 텍스트만 표시하는 블럭이죠, 블럭. 그러니까 이제는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컨트롤이라고 하기 때문에 레고 블럭은 이제 비유였던 거고, 그리고 페이지 닷 업데이트.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화면을 다시 그리려고 하면 이 업데이트 그리려고 하는 시점에 업데이트를 호출해 줘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 이제
뭔가를 변경할 때마다 계속 그리게 되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프로그래머한테 언제 한 번에 그릴까라는 걸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업데이트는 내부적으로 코드가 스마트 이너프해서 마지막 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뀐 내용만 다시 그린다는 거죠. 바뀐 내용만. 어, 그래서 페이지 업데이트가 이 플랫 프레임워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포문으로, 그러니까 I in range 10. range 10이라고 하면은 이 엘리먼트가 0부터 10 바로 전, 그러니까 9까지죠. 0부터 9까지의 엘리먼트를 리스트로 반환을 하는데, 그거를 하나씩 꺼내서 루프를 돈다고 했죠. 그래서 i가 처음에는 0, 두 번째는 1, 세 번째는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요 코드들을 수행하는데, 보면 페이지 안에 텍스트 컨트롤의 이 텍스트 라인 1이라는 걸 해서 어텐드하고, 그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이프문 역시 이제 새로운 문법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챗 GPT가 지금 다운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 가시죠. if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면, 그래서 i가 만약에 4보다 크면 요 블럭을 실행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i가 4보다 크지 않으면 이걸 실행 안 하고 그냥 밑에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페이지 컨트롤 어펜드 해서 라인 1이라고 하는 텍스트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고 화면 그리고 0.3초 쉬고, 두 번째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i에. 그러면 텍스트로 i라는 텍스트 컨트롤을 추가하고 화면을 그리고 잠시 쉬고,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쓰고, 3 들어가고 쓰고, 네, 4 들어가고 쓰고. 그때까지는 이 블럭은 실행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4까지는 4보다 크지 않으니까. 내 i가 5가 되는 순간 5라고 하는 텍스트 블럭을 추가를 하고, 만약에 i가 4보다 크면 이 코드 블럭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페이지 컨트롤즈 탑 제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컨트롤즈, 그러니까 페이지에는 이제 컨트롤들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어펜드였으니까 뒤에다가 계속 순서대로 컨트롤을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컨트롤을 0부터 0 컨트롤 하나, 1 컨트롤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이렇게 0.4초씩 쉬면서 붙이고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붙이고 그리고 했는데, 얘가 4보다 커지는 순간 컨트롤에서 팝, 팝이라는 걸 하라고 돼 있는데, 이 팝은 자료 구조, 지금 챗GPT가 안 떠서 그 자료 구조 설명할 수 없는데, 만약에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팝은 그 리스트에서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거. 근데 제로에 있는 걸 꺼내라고 했으니까 그 리스트에 0번째에 있는 거를 꺼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4보다 커지기 전까지는 페이지 컨트롤에는 텍스트 컨트롤이 0 하나,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여기까지 5개가 올라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0번째 거를 꺼내라고 했으니까 아까 맨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맨 앞에 있는 컨트롤 중에서 맨 앞에 있는 거니까 맨 처음에 0이라는 걸 하나를 꺼내겠죠. 그리고 그리겠죠. 그러면은 그 원래는 0, 1, 2, 3, 4 써 있던 게 1, 2, 3, 4, 그 다음에 5는 추가가 됐기 때문에 5가 보이죠. 그렇죠? 1, 2, 3, 4, 5. 네, 두 번째 다시 들어가면 그 앞에 거 하나 빼고 2, 3,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화면에다 텍스트를 그리는 걸 할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카피를 해서 실행을 해보면 되죠. 실행을 한번 해보면 메인 블록에다 넣어서, 예, 카피할 때 항상 이 인덴테이션 확인하셔서 에러 안 나게 실행을 해보면, 예, 또 슬립이라고 하는 코드가 디파인 되지 않다는데, 슬립은 타임 안에 있습니다. 저희 예전 코드가 항상 그냥 슬립으로 출력되어 있는데, 실행을 해보면 네, 0.3초씩. 네, 지금 굉장히 빨리 끝났는데 보시면 다시 한번 실행해서 보면 0, 1, 2, 3, 4,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계속 빼죠. 4 이상부터는. 그래서 그 빼면서 추가를 하죠. 그래서 5, 6, 7, 8, 9까지. 그래서 루프를 10개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세로로 이렇게 텍스트 컨트롤들이 붙었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에 레이아웃 컨트롤 없이 우리는 그냥 페이지에 순서대로 붙였기 때문에 얘가 순서대로 그냥 아래로 쭉 붙은 겁니다. 얘를 가로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앞에서 그 로우라고 하는 그 레이아웃을 페이지에다 붙이고 그 안에다 추가를 하면 되죠.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말 꺼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애드 그다음에 ft 로 컨트롤즈 꼴 처음에는 비워놓을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되면 페이지에 그 로 컨트롤만 추가되겠죠. 그리고 이 루프에서는 페이지에다 이 텍스트를 어펜드 하는 게 아니고 로에다가 그러면 이제 이 요 로 컨트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 퍼스트 로 이꼴 플랫 닷 로를 생성할 거야. 로를 생성할 건데 컨트롤즈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페이지에는 퍼스트 로를 집어넣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에 그 가로행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컨트롤이 하나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는 그 컨트롤에다 텍스트 컨트롤을 순서대로 꽂으면 텍스트 컨트롤이 이렇게 세로로 쭉 붙는 게 아니고 가로로 쭉 붙겠죠. 그러려면 얘는 페이지에 꽂으면 안 되고 퍼스트 로에다 꽂아야겠죠. 퍼스트 로. 얘도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이 빼는 거는 퍼스트 로에서 빼야겠죠. 퍼스트 로에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려야 화면에 나타난다 그러죠. 업데이트로 호출해줘야. 한번 이렇게 잘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가로로 이번에는 가로로 우리 예상한 대로 코드가 잘 실행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레고 블럭을 이렇게 코드로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해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요 플랫을 쓰기가 조금 편하고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할 때 바뀐 것만 다시 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퍼포먼스가 빠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some controls like 버튼 같은 컨트롤은 이벤트를 핸들러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용자 인풋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버튼을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버튼에는 온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 클릭을 그러니까 레고 블록도 움직이는 블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은 클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클릭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 클릭을 처리할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함수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지에다가 클릭드라고 하는 텍스트를 붙이는 펑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은 버튼이 있어야죠. 페이지에. 그래서 페이지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고 그 버튼의 이름 클릭미야. 근데 아까 이벤트 핸들러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고 그걸 클릭했을 때는 버튼 클릭드 펑션 얘를 호출해줘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라는 아규먼트를 받는데 이거는 어, 모든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이 2라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능을 내 펑션에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가 버튼의 이벤트를 핸들링 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 버튼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펑션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건지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클릭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는 아규먼트로 항상 2라는 변수 그러니까 이벤트 변수 아규먼트를 줍니다. 그 컨트롤에서 아규먼트를 같이 넘겨줘요. 내가 무슨 이벤트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 해당하는 어떤 값이 필요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넘겨줄게 하고서 그래서 보면 버튼 이벤트 클릭드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그 클릭드라는 텍스트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ft 텍스트라는 컨트롤을 생성해서 그 글씨는 클릭드라고 하고 걔를 페이지에다 추가할 거야.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면 페이지에 클릭드라는 텍스트가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페이지에 버튼을 넣어야겠죠. 우리 버튼을 누르면 저 펑션을 실행하도록 할 거니까. 그 ft 닷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버튼은 엘리베이티드 버튼. 그렇죠? 얘는 속성으로 텍스트를 가질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 버튼 이름이죠. 클릭 미.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이거는 이제 버튼마다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면 됩니다. 이 컨트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그렇죠? 여기서 엘리베이트 버튼은 온클릭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텔리센스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쭉 뜨죠. 그렇죠? 보면 애니메이티드 뭐 호버 뭐 롱 프레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일단 클릭을 하면 뭘 할 거냐면은 이 펑션을 실행할 거야. 그렇죠? 버튼 클릭드라고 우리가 정의해 놓은 펑션을 실행해 줘. 이렇게 선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페이지에 엘리베이티드 버튼이 추가가 되고 클릭드 미라는 버튼이 추가되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 이 펑션이 호출되겠죠. 버튼 클릭드. 얘 호출이 되면 페이지에 텍스트 클릭드라는 텍스트를 추가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실행을 해보면 네, 버튼이 페이지에 추가됐고 얘를 클릭하면 네, 텍스트 계속 애드 하라고 했으니까 클릭드가 계속 이렇게 애드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가 파이썬으로 이런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몇 개 사용자 입력 받을 수 있는 걸 가지면 그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 API를 호출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심플 투두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만든 거 보면 사용자한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걸 받으면 애드하면 여기에 할 일들이 쭉 나타나게 하는 그걸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코드를 한번 갖다 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애드를 클릭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펑션 애드를 클릭하면 컨트롤을 페이지에 넣을 건데 보면 새로운 컨트롤이 나왔네요. 체크박스 컨트롤 그쵸? 그럼 체크박스를 넣겠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new task value라는 거를 라벨로 쓸 거야. 그럼 new task는 뭐냐? 봤더니 밑에 코드에 new task는 텍스트 필드야. 그죠? 텍스트 필드.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요 텍스트 필드 우리 앞에서 텍스트 필드가 무슨 컨트롤인지 봤죠? 그리고 텍스트 필드에는 원래 레이블도 있었는데 얘는 지금 힌트 텍스트라고 하는 별도 다른 또 새로운 프로퍼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힌트 텍스트를 써놓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지정할 수 있네요. 와이드는 300으로 해줘. 그리고 그 그러니까 어, 이 태스크에 이 텍스트 필드잖아요. 거기에 있는 값을 레이블로 하는 체크박스를 페이지에 추가해줘 라는 펑션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버튼 텍스트 필드하고 버튼을 페이지에 추가해 줘야겠죠. 페이지에다가 애드 하는데 이번에는 가로로 이렇게 텍스트 필드 옆에 버튼이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 레이아웃 컨트롤을 하나 추가를 하고 페이지에 로 레이아웃을 먼저 추가하고 첫 번째로 텍스트 필드 지금 아까 생성한 텍스트 필드를 이 new task라는 변수에 넣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new task라는 거를 추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ft.evaluated 그러니까 버튼 add라는 버튼을 넣고 얘를 클릭했을 때 add 클릭들을 얘를 실행해줘.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그러면 페이지 안에 텍스트 필드가 올라갔고 그 필드의 네이블이 그 텍스트 힌트 텍스트가 what needs to be done 이었죠. 그 위 앞에서 얘에서 그 레이블로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를 주면 이 글자가 요 밑에 레이블로 바뀌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얘는 힌트 텍스트여서 이렇게 사용자 입력하기 전에 그냥 뒤에 배경으로 텍스트가 보이네요. 그다음에 애드 버튼이 하나 들어갔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음, I have to study Python 라는 텍스트를 쓰고 애드를 딱 누르면 예, 체크박스 컨트롤이 하나 추가됐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이블이 내가 입력한 글자로 레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음, 음, 다운됐네요. 종료되네. 다시 한번 to study 했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랄까 책 얘는 복은 것 같습니다. 지금 키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플랫 버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슨 코딩을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잘 되는데 아까 걔는 챗 GPT로 쓰려고 하니까 이건 잘 되는데 이번에 또 안 먹어. 얘는 아마 이 플랫 버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직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생각입니다. 네, 공부하는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 투두 한번 작성해봤고, 그래서 이벤트 우리는 이제 컨트롤을 레이아웃에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컨트롤이 만약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이면 그 이벤트에서 무언가를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데 이게 기술이 계속 발전해왔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올드스쿨한 방식으로 아키텍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처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떤 걸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게 이제 이 플랫의 철학이다. 그렇게 써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지블 프로퍼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컨트롤이 있었잖아요. 컨트롤 기본적으로는 얘네 지금 우리가 올리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 그 화면을 보이잖아요. 근데 비지블 프로퍼티를 false로 바꾸면 걔가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페어런트 컨트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페이지 위에 로 안에다가 텍스트를 넣고 뭐 버튼 넣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비지블 폴스면 그 밑에도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히든 컨트롤들은 포커스를 가질 수 없고 셀렉트 할 수도 없고 키보드나 마우스의 어떤 이벤트도 받을 수 없다. 안 보이니까 비지블 프로퍼티는 그렇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비지블과 다르게 디세이블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보이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입력이나 이런 거 할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이벤트 처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는 있는데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없게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세팅하는 얘가 있는데 보면은 텍스트 필드 두 개 올려놓고 둘 다 디세이블드 해놓고 페이지에 애드를 했어요. 그러면 뭐 텍스트 필드는 텍스트가 아니고 텍스트 필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디세이블드 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러니까 입력을 못 하겠죠. 디세이블이니까 보이긴 하지만 입력을 못 하는 거죠. 실행을 해보면 네, 텍스트 필드 원래는 여기에 그 텍스트 입력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디세이블 처리하니까 입력할 수 없죠. 하나를 디세이블을 폴스로 해볼까요? 바꾸면 얘는 이제 디세이블이 아니니까 입력할 수 있겠죠. 네, 위에 거는 디세이블이고 밑에 거는 예, 입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지블도 있다 그랬잖아요. 비지블 얘를 첫 번째 거 퍼스트 네임 비지블을 폴스로 바꿔볼게요. 그럼 첫 번째 건 안 보이겠죠. 안 보여야 되는데 비지블 폴스 true 가지고 폴스 폴스로 바꾸면 네, 두 번째 것만 보이죠. 첫 번째 건 안 보이고 그게 비지블 속성이랑 디세이블 속성. 그 다음에 컬럼 컨테이너에 놓고 컬럼 컨테이너 전체를 디세이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거는 컨트롤별로 디세이블 세팅을 했는데 그러니까 페어런트가 디세이블 되면 밑에도 다 디세이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텍스트 컨트롤들을 컬럼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아까는 로우였는데 로는 가로죠. 근데 컬럼은 세로죠. 그러니까 세로니까 뭐 그냥 직접 더한 거랑 똑같을 건데 컬럼을 디세이블 하면 그 컬럼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도 다 디세이블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세로로 들어갔고 둘 다 디세이블 됐죠. 네, 그게 이제 비즈블, 디세이블. 그 다음에 레프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 오브젝트 얘네들은 이제 컨트롤이 원래는 이제 그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파이썬에서. 그리고 그 클래스는 나중에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그 오브젝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컨트롤들은 오브젝트다. 그쵸? 당연히 클래스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오브젝트겠죠. 그쵸?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 내가 이제 속성 값, 예를 들면 레이블 값이라든가 아까 이런 뭐 디세이블, 비서블 값이라든가 뭐 지금 이제 오토포커스라는 필드 속성도 있네요. 텍스트 필드에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아까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야지만 포커스가 들어갔는데 그런 기능 뭐 이런 속성들에 접근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성할 때 아예 그 속성을 세팅하는 게 있고 생성한 후에 나중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세팅한 것처럼 생성한 후에 속성을 바꿀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 예를 보면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을 초기 값으로 생성을 하고 그리팅즈라고 하는 거는 컬럼이죠, 컬럼. 컬럼인데 그 컬럼의 이름을 그리팅즈라는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은 변수잖아요. first name, last name, greeting 얘는 변수. 그리고 얘는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실제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어요. 레퍼런스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변수는 그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오브젝트다. 그러면 실제로 그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숫자 1, 숫자 2 이런 진짜 원래 값인 것들은 변수 안에 그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같은 거는 사실은 값이 아니잖아요. 객체인 거지. 그런 경우에는 레퍼런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수가 그 오브젝트를 참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변수를 가지고서 그 레퍼런스 하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나 뭐 어떤 펑션에 액세스할 수 있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컨트롤들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컨트롤을 세 개를 만들었는데 얘는 다 이 변수가 이 컨트롤을 참조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greetings controls append 거기에다가 텍스트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요 컨트롤의 값으로 지금 보면 first name 그러니까 이 first name은 텍스트 필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필드에
프로퍼티에 이렇게 변수 가지고 액세스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이미 해봤지만 그 rest name, last name value 이렇게 first name, last name, value, value라는 프로퍼티를 저 변수를 가지고 액세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 first name이라는 그러니까 레이블이 first name이고 값은 비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입력한 값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문자열로 바꿔줘라고 지금 세팅을 했고 그걸로 바꾼 걸로 그려줘, 그쵸? 그 바뀐 값을 화면에 뿌리는 페이지 업데이트를 해야 화면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컨트롤에 포커스를 줘. 그러니까 지금 오토포커스 2를 했기 때문에 이 처음 생성되면서부터 첫 번째 거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을 건데 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사용하면서 텍스트 입력하고 바꾸면 포커스가 바뀌잖아요. 근데 버튼을 클릭하면 그 값을 다 초기화하고 첫 번째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줘. 이건 이제 이 컨트롤에 있는 펑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퍼스트 네임은 변수고 컨트롤은 이제 텍스트 필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 필드 우리가 이 여기서 생성한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 펑션을 실행해줘.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화면에 나타내려고 하면 페이지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버튼, 그리팅스 추가를 해볼게요. 네, 보면은 처음에 그리팅스 컬럼 컨트롤 얘는 지금 페이지에 그냥 쭉 순서대로 에디를 했네요. 그렇죠? 레이아웃이 조금 이상한 레이아웃 코드가 조금 왜 컬럼을 만들고 컬럼 안에 추가를 안 하고 그냥 컬럼을 그냥 추가만 하는 코드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에다가 first name 텍스트 필드, second name 텍스트 필드, 그 다음에 버튼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리팅스 컬럼이 여기 안에 레이아웃이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그 첫 번째 텍스트 필드 만들 때 오토포커스 트루 속성을 줬기 때문에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필드에 이렇게 포커스가 가 있죠. 텍스트 필드니까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고 say hello를 누르면 그렇네요. 여기서 보면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생성하면서 그 텍스트 컨트롤을 그 그리팅스 그러니까 컬럼이죠. 요 밑에 지금 레이아웃이 요 밑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추가해 줘라고 돼 있네. 그래서 say hello 하면 예. 방금 hello 누구누구 누구누구 이렇게 say hello 지용 김 해서 하면 예. 밑에 컬럼 컨트롤 안에 텍스트 컬럼이 생성되면서 어펜드 쭉쭉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보면 메인 메소드에서 우리가 네, 지금 방금 설명한 거. 근데 우리가 거기서 레퍼런스라는 걸 사용했다. 그 레퍼런스는 방금 얘기한 컨트롤의 값.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성한 컨트롤은 얘인데 걔를 참조하고 있는 레퍼런스는 변수를 가지고 이 컨트롤의 어떤 값이나 펑션을 액세스한 거죠. 그렇죠? 그게 레퍼런스 개념이다. 그게 이제 값과 레퍼런스의 차이인 겁니다. 음,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그리팅스라는 변수는 사실 컬럼으로 생성했잖아요. 근데 코드 안에서 얘가 컬럼인지 아니면 론지 이런 거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라는 펑션을 써서 그 타입, 타입으로 참조를 하면 이렇게 펑션을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웹에서 리액트라는 게 있는데 리액트에서 이런 문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 프레임워크도
그 컨셉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레퍼런스라고 하는 걸 어, 제공하는데, 그래서 모든 컨트롤들은 커런트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first name이라고 하면 그 first name의 current, 그렇죠? current property. 그러면 이제 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거죠. 그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설명을 쭉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코드를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다. 레퍼런스로 변수를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커런트를 통해서 밸류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쓰면 반드시 그 레퍼런스 커런트로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리액트의 개념인데 설명을 보면 같은 코드인데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스타일. 그냥 퍼스널 레퍼런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쓰는 것보다 그냥 텍스트 변수 직접 참조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코딩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저 만약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만들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플랫 컨트롤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컨트롤의 이벤트 핸들러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해봤고, 실질적으로 우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사용자 입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 그 이제 컨트롤 갖고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컨트롤드 설명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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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받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 핸들러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고 버튼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예제로 봤던 그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봤던 코드인데 간단히 한번 보면 버튼을 두 개 넣고 가운데 텍스트 입력을 넣고 텍스트 필드를 넣고 그쵸? 그 다음에 버튼 그 마이너스 버튼과 플러스 버튼을 넣으면 하나씩 더하고 빼고 하는 코드를 짠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이 플랫을 설명하는 예제 코드에 대한 예제 화면에 대한 실제 코드인데 뭐, 뭐 간단합니다. 페이지에는 타이틀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타이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이먼트라는 속성이 있어서 그 안에 컨트롤 그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들을 어떤 식으로 얼라인 할 건지 보면 이제 가운데 정렬하겠다라고 이제 속성을 준 거죠. 그렇죠? 세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텍스트 필드 생성해서 근데 초기 값으로 0을 주고 그다음에 그 0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텍스트 필드 처음 초기 값을 했을 때는 왼쪽에 포커스가 왼쪽부터 텍스트가 쭉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제 숫자를 받을 거라서 라이트 정렬. 그다음에 위스는 100으로 하는 컨트롤 하나 생성해 텍스트 넘버라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아이콘 그러니까 그 로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로로 보여야 되니까 로우라고 하는 레이아웃 컨트롤 하나 올리고 그 거기다가 아이콘 리무브 아이콘 하나 애드 아이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플래시라는 데서 요 아이콘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커스텀한 아이콘을 그려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어려워지겠죠 그 리무브 그리고 리무브를 클릭하면 마이너스 펑션 마이너스 클릭 펑션을 실행해줘 코드를 보면 지금 텍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자열로 처리하거든요 얘가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지 텍스트가 들어있는지 이 프로그램은 잘 모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int라고 하는 건 이제 인티저라는 그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인티저는 0, 1, 2, 3, 4 같은 정수를 말을 합니다. 정수.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정수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정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트로 하고 가운데다가 어떤 문자열을 넣으면 그 문자열을 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플로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있거든요. 플로트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 여기를 만약에 플로트라고 써주면 이 문자열을 실제로 플로트 변수로 바꿔주는 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바꿔줘야지만 숫자인 경우로 바꿔야지만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잖아요. 문자열에 대해다 대고 덧셈 뺄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1이라 이 숫자 문자열을 보면 아 얘는 숫자니까 덧셈 뺄셈 할 수 있네 바로 알 수 있지만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수로 바꾼 다음에 1을 빼줘. 그리고 그걸 다시 문자열로 바꿔서 텍스트 필드에 밸류에 넣어줘. 왜냐하면 이 텍스트 필드는 그 여기 str이라고 뜨잖아요. 프로퍼티가. 그러니까 이 컨트롤을 만들 때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문자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를 바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데이터 타입 오류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는 숫자를 변환한 다음에 더해서 그 나온 숫자를 다시 문자열로 바꿔서 그 문자열을 요 텍스트 넘버 값으로 바꾼 다음에 업데이트 해줘.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텍스트 필드 얘는 지금 0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얼라인 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죠. 더해보면 네, 요 안에 있는 값을 숫자로 바꾼 다음에 덧셈 더하기 1 해서 다시 문자로 바꿔서 요 텍스트 필드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자체가 텍스트 필드라서 아마 이 컨트롤 만들 때 요 텍스트를 문자열로 인식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문자도 들어가잖아요. 텍스트 필드니까. 근데 여기 덧셈 더하기 1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더하기 1 하면 예, 여기 보면 인티저로 바꿀 수가 없어. 이 문자열을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용자 입력을 받는 거 중에 이제 버튼하고 텍스트 필드까지 해봤고 텍스트 박스라는 게 또 있네요. 그쵸? 텍스트 필드라는 게 지금 이제 얘는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는 어떤 컨트롤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텍스트 박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면 음, 버튼을 클릭하면 그쵸? 여기 요 엘리베이터 버튼 Say Hello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클릭을 펑션을 실행하는데 if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 not text dot value 얘는 이제 얘는 또 새로운 조건인데 보면은 no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value가 존재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null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언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null이라고 하거든요. null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숫자 비교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not이라는 걸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null이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밸류에 뭔가가 있으면 음, not value please enter your name이라고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밸류가 있으면 조금 이상한 것 반대로 코드가 샘플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죠. 네. not value 했으니까 밸류가 없을 때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얘는 보니까 enter your name 그랬으니까 밸류를 그러니까 있을 때처럼 코드를 짜놨네요. 그럼 실행하고 해볼게요. your name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ay hello 버튼을 누르면 please enter your name 만약에 슬리코 누르면 else가 실행이 됩니다. 값이 있으면 else가 실행이 되고 값이 없으면 실행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파이썬 문법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실행해 볼게요. ex 해서 if not values 면 print else 이거는 else는 뭐냐면 요 위에 조건을 실행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음 블럭을 실행해 나오는 거거든요. print 난
파이썬에서는 널이라는 게 없네요. 예, 제가 여기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값이 들어있길래 나 저걸 하면 저기로 들어간지 네입니다. 밸류. 예, 클릭을 했을 때 요 밸류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한번 인쇄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출력이 될 겁니다. 처음에 출력을 하면 네,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뭐 텍스트 있으면 밸류. 음, 쟤는 문자열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 그다음에 뭔가 있는 문자열, 쟤는 nothing 이런 거 인쇄를 하고 음, just see. 아무것도 없. 아, 얘는 문자열이 not 하고서 빈 문자열 하면 얘는 true가 되네요. 그러니까 희한하네요. 왜 그런지 제가 이번 파이썬 문법을 챗GPT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true가 돼서 얘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텍스트가 있으면 네, exist 얘가 false가 되면서 나머지 블럭을 실행을 하면서 exist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챗GPT가 살아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여기서 저도 제가 요 입후문에 대한 거에서 막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챗GPT가 살아나면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자세하거나 아니면 음, 한 피드백을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